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마을 초등학교 앞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빨간 가방을 맨 아이, 노란 모자를 쓴 아이, 손에 그림을 들고 뛰어나오는 아이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돗개 4마리였습니다. 백이는 새하얀 털을 가진 덩치 큰 수컷이었고, 순이는 갈색 반점이 있는 온순한 암컷이었습니다. 점돌이는 이마에 검은 점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었고, 흑구는 온몸이 검은색인 막내였습니다. 이 4마리는 매일같이 학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신기해했습니다. 개들이 사람처럼 길을 걷는 모습이 재미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곧 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백이가 땅에 떨어진 종이컵을 입에 물었습니다. 순이는 비닐봉지를 조심스럽게 물어 올렸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는 과자 봉지와 빈 우유팩을 물고 걸어갔습니다. 얘네 봐. 쓰레기 줍는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손뼉을 치며 웃는 아이, 신기하다며 사진을 찍는 아이,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이까지.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를 물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개들이 향하는 곳은 학교에서 500m쯤 떨어진 마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그곳엔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김성우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구부정한 허리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들이 다가오자 김성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구나. 김성우는 개들이 물고 온 쓰레기를 받아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백이는 김성우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는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신이 났습니다. 김성우는 주머니에서 간식을 꺼내 4마리에게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착하지. 우리 착한 녀석들. 김성우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어난 미소는 마치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실제로 김성우에게 이 개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성우는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을 곳곳에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여름엔 땀에 흠뻑 젖었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깨끗한 길엔 깨끗한 마음이 남는 법이지. 김성우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는 길만큼은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을 밟지 않도록 매일 아침 학교 앞 도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성우는 길에서 4마리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새끼 진돗개들이었습니다. 김성우는 망설이지 않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밥을 주고 씻겨주고 따뜻한 담요로 감싸줬습니다. 그렇게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는 김성우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개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성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하러 나갈 때도, 오후에 학교 앞을 청소할 때도 개들은 항상 김성우 곁에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따라다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들은 김성우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백이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이가 떨어진 종이를 물어와 김성우 앞에 놓았습니다. 김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도 따라했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성호는 신기하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는 개들을 안아주며 칭찬해줬습니다. 그 뒤로 개들은 매일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는 마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개들을 보면 반가워했고 어른들은 기특하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호는 그저 조용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개들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마을길이 깨끗해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개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오후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하굣길을 정리했습니다. 밤엔 개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김성호에게 이런 평범한 하루가 행복이었습니다. 개들과 함께하는 시간, 깨끗해진 마을길을 보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김성호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김성호는 이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누군가는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김성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김성호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개들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김성호 곁에 앉았습니다. 김성호는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일도 부탁한다. 김성호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개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김성호와 4마리 진돗개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김성호는 마당에서 개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백이가 밥그릇에 코를 박고 있을 때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좁은 시골길을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아들 현수였습니다. 35살의 현수는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모습이 주황색 조끼를 입은 김성호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버지, 왔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시간이 나서요. 현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트럭, 쓰레기 봉투가 쌓인 구석, 그리고 밥을 먹고 있는 진돗개 4마리.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쉬셔도 되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성호는 개들의 밥그릇을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할만해. 몸도 성하고. 하지만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너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어라. 김성호는 주황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개들도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4마리 개가 함께 떠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현수는 마을 슈퍼로 향했습니다. 옛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던 겁니다. 슈퍼 앞 평상에는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도시 생활 어때? 친구들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연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나저나 내 아버지 아직도 그 일 하시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습니다. 응, 그러시네.
대단하시다. 나이 드셨는데도 열심히 일하시고. 맞아. 걔들도 함께 다닌다며? 신기하더라. 텔레비전에도 나왔잖아. 친구들은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말들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인지 동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애매하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말하기가 늘 어려웠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고 좋은 회사에 다녀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삶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금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에는 찝찝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현수는 슈퍼를 나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버지였습니다. 김성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길가에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백이가 비닐봉지를 물어왔고 순이가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김성호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착하지. 우리 착한 녀석들. 그 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마을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현수는 다가가서 인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지 못할까? 왜 아버지의 일이 부끄럽게 느껴질까?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자신은 그 모습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 현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잡한 마음만 남았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현수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김성호는 마당에서 개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백이가 김성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이는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김성호는 개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부탁한다. 김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김성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안에서는 현수가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개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묵묵히 쓰레기를 줍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모습이 현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현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밤은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벗어놓은 김성호는 개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현수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김성우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김성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현수는 재킷을 걸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개들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김성우는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현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성우는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씩 주웠습니다. 담배꽁초, 빈캔, 비닐봉지. 배기가 종이컵을 물어왔습니다. 김성우는 받아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순이가 과자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와 개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김성우가 한 곳을 가리키면 개들은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쓰레기를 찾아 물어왔습니다. 김성우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칭찬했습니다. 착해, 잘했어.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현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선택한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김성우는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길을 깨끗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성우는 더욱 꼼꼼하게 바닥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왜 학교 앞은 더 신경 쓰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김성우는 쓰레기를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잖아. 넘어질 수도 있고 더러운 걸 밟을 수도 있고 아이들은 깨끗한 길에서 자라야 해. 김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김성우는 트럭을 몰며 말했습니다. 너도 어릴 때 이 길을 다녔지. 매일 아침 학교 가고 오후엔 친구들이랑 뛰어다니고. 기억나요. 그때도 난 이 길을 청소했어. 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을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굵어졌습니다. 저녁 무렵엔 폭우로 변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현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방에서 나와 우비를 꺼냈습니다. 현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나가야지. 이런 날 쓰레기가 떠내려가면 하수구가 막혀. 이런 날까지 나가실 거예요? 위험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성우는 우비를 입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지. 내일 아침 애들이 학교 가는 길이 미끄러울 테니까. 그건 시청에서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설 필요 없어요. 현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는 이미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개들도 문 앞에 서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위험하니까 너는 집에 있어라. 김성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빗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현수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를 막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트럭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빗속에서 트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버지와 네 마리 개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걸까? 왜 이렇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현수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현수는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만한 곳은 거기뿐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현수는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성우가 무릎을 꿇고 하수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하수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맨손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개들도 주변을 돌며 쓰레기를 주워 모았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김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성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 나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아버지야말로요. 현수는 다가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수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적셨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개들도 함께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수구가 뚫렸습니다. 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습니다. 김성우는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현수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김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청소했던 학교 앞길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물웅덩이도 말끔히 빠져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마당에서 개들의 털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함께 일한 네 마리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꼬리는 여전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나야 괜찮지. 너는? 저도 괜찮아요. 현수는 배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기가 현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순이도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현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개들이 현수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개들이 너를 좋아하는구나. 김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젯밤 함께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묵묵히 일하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옆에서 쓰레기를 물어 나르던 개들, 그리고 자신도 함께했던 그 시간.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펼쳐본 현수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수첩에는 아버지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늘 백이가 처음으로 쓰레기 봉투를 물어왔다. 녀석이 내 일을 도와주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장난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특했다. 현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4월 22일. 순이도 백이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점돌이와 흑구도 마찬가지다. 이제 네 마리가 모두 나를 돕는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외로웠던 겁니다. 혼자서 묵묵히 일하면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수는 계속해서 수첩을 넘겼습니다. 7월 5일. 오늘 현수한테서 전화가 왔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당분간 못 온다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나도 바쁘니까. 하지만 사실은 보고 싶다.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현수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다는 현수의 말에 그저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현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0일. 오늘 백이가 먼저 쓰레기 봉투를 물어왔다. 녀석들도 이제 나보다 부지런하네. 사람들은 내 일을 하찮게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자랑스럽다. 내 일은 그냥 세상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일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이야.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이다. 현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보든 아버지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김성호가 개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개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현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개들과 함께하며 외롭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현수는 수첩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소 다 했냐? 네, 다 했어요. 현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개들이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개들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가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김성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동안 아버지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 마을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김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어요.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어요. 김성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너도 내 길을 가는 거니까. 아니요. 전 제 길을 잘못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지 못했어요. 현수는 개들을 바라봤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 네 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현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순수함이었습니다. 개들은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김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더 있어도 될까요? 회사는? 휴가 좀 더 낼게요.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성우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지. 오후가 되자 현수는 아버지를 따라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길을 점검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현수도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개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개들을 보며 손뼉을 쳤습니다. 백구들이다. 오늘도 쓰레기 줍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깨끗한 길,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아버지와 개들. 현수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 아이가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도 백구들이랑 같이 일해요? 현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부터 도와주기로 했어. 우와, 멋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멀리서 김성우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현수와 김성우는 나란히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개들이 앞서 뛰어갔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그 뒷모습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침 아버지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장화를 신고 개들과 함께 마을을 돌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수는 이 일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해진 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전 현수는 아버지와 함께 마을 회관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 오래 사신 박 할머니였습니다. 성우 씨, 오늘도 고생이 많네요. 김성우는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아드님도 함께 하시네요. 기특하기도 해라. 박 할머니는 현수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현수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참 보기 좋네. 아버지 일을 돕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박 할머니의 말에 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부끄러워했고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현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성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 잘 키우셨어요. 성우 씨. 김성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도 웃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이가 비닐봉지를 물어왔고 순이가 종이컵을 가져왔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수는 혼자 학교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반대편을 청소하러 가셨고 현수는 하교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개들 중 백이와 순이가 현수를 따라왔습니다.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이 교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현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백이랑 순이도 있네. 아이들은 개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백이와 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반겼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현수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쓰레기를 주워요?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때문에요? 그래.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게.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우리 쓰레기 버리면 안 돼. 아저씨가 우리 위해서 치워주시는 거래. 아이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현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일을 계속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현수는 백이, 순이와 함께 길을 점검했습니다. 떨어진 낙엽을 쓸고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현수야, 언제 복귀하냐? 프로젝트 시작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있어? 아버지 편찮으신 거야? 아니요, 건강하세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현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학교 앞길, 멀리서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옆에서 꼬리를 흔드는 백이와 순이. 이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더 줄게. 그때까지는 꼭 와야 해.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뒤면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사로, 빌딩으로, 바쁜 일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태도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녁 무렵 현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성우는 마당에서 개들에게 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점돌이와 흑구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일주일 뒤에 회사로 복귀해야 해요. 김성우는 개들의 밥그릇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내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많이 도와줬어. 고마웠다. 김성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실 겁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실 겁니다. 늘 그래왔듯이. 아버지, 저 자주 올게요. 그리고 도시에서도 아버지처럼 살아볼게요. 내 방식대로 살 필요는 없어. 내 방식대로 살면 돼. 아니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작은 일에도 자부심을 갖는 것. 김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김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불편한 마음, 아버지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현수는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서 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 네 마리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의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현수는 다시 누웠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알차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돌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개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부끄러움도 불편함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감사함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에게, 개들에게, 이 경험에게 현수는 그렇게 잠에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현수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마을 곳곳을 돌며 길을 정리했습니다. 개들도 익숙하게 현수를 따랐습니다. 이제 현수는 배기, 순이, 점돌이, 흑구와 완벽한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현수는 도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성호는 이미 일어나 트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내가? 네.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김성호는 웃으며 열쇠를 건넸습니다. 현수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김성호가 조수석에 앉았고 개들이 뒤에 뛰어 올랐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가 늘 다니던 길을 따라 운전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학교 앞까지 구석구석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매일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이 길을 다니셨어요? 10년쯤 됐나? 아니, 12년인가? 12년이나요? 현수는 놀랐습니다. 12년. 4,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매일 이 길을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길을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하지만 보람이 있어. 김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마을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전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 내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현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수는 마지막으로 학교 앞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마리 개들이 모두 현수를 따라왔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현수와 개들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못 올 것 같아. 아저씨가 일하는 곳으로 가야 해. 에이, 아쉽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약속할게. 자주 놀러 올게. 그리고 너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으면 아저씨 아버지가 일하시기 편할 거야. 알았어. 우리 안 버릴게.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약속 표시를 했습니다. 현수도 손가락을 내밀어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떠나기 싫었습니다. 여기서 더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에게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마당에서 개들에게 저녁을 주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밖으로 나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개들이 밥을 먹는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네. 일의 의미도, 삶의 태도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김성호는 아무 말 없이 개들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현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 도시에 돌아가서도 아버지처럼 살아볼 거예요.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남을 배려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내 방식대로 하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김성우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현수는 마지막으로 개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기의 머리를 쓰다듬고 순이의 등을 두드려주고 점돌이와 흙구를 안아주었습니다. 개들은 현수를 핥으며 아쉬워했습니다. 잘 있어. 곧 다시 올게. 현수는 개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트럭, 쓰레기 봉투가 놓인 구석, 아버지의 주황색 조끼,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새벽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성우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개들도 뛰어 올랐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옆모습을, 개들의 모습을, 깨끗한 마을길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수는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김성우는 트럭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개들도 현수 주변에 모였습니다. 잘 가거라.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너도. 현수는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김성우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개들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 네 마리는 슬픈 듯 낑낑거렸습니다. 현수는 개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잘 있어. 아버지 잘 모시고. 나도 곧 올게. 현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와 개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아버지와 네 마리 진돗개.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주신 아버지에게, 자신을 변화시켜준 경험에게. 현수는 앞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도시로 가는 길. 하지만 현수는 더 이상 예전의 현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 작은 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수는 다짐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아버지처럼 당당하게 살겠다고. 차는 천천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백미러 속 아버지와 개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가슴 속에는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모습으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도시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수의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화장실을 사용한 뒤 휴지를 제대로 버렸습니다. 복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퇴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주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현수에게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동료들은 현수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점심시간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현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다녀왔거든.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어. 아, 그래서 그렇게 편안해 보이시는구나.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꺼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현수는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셔. 마을을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지. 후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수는 그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야. 1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마을을 지키셨어. 진돗개 4마리와 함께.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 일을 꾸준히 하시다니. 후배의 반응은 진심이었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현수는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일 저녁 통화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잘 지내고 있냐? 네. 아버지는요? 백이랑 다른 애들은 잘 있어요? 다들 잘 있지. 내가 없으니까 백이가 좀 심심해하더라. 현수는 웃었습니다. 백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덩치 큰 녀석이 꼬리를 흔들던 모습이.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현수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주말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현수는 벌써부터 설렜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개들을 만나고 마을길을 함께 걷는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새벽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에는 아버지를 위한 선물과 개들을 위한 간식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였습니다. 김성우는 마당에서 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수를 보자 개들이 달려왔습니다. 백이가 제일 먼저 뛰어왔고 순이, 점돌이, 흑구가 뒤따랐습니다. 개들은 현수를 핥으며 반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얘들아. 현수는 개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김성우도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왔구나. 밥은 먹었냐?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부자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김성우가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현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식사 후 현수는 주황색 조끼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고향에 왔을 때 사둔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조끼를 입었습니다. 김성우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나가볼까? 그럼요. 그러려고 왔는걸요. 두 사람은 트럭에 올랐습니다. 개들도 뛰어 올랐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익숙한 마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속한 곳으로.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현수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다. 아저씨 왔다. 와, 정말 다시 왔네. 아이들은 현수와 개들에게 달려왔습니다. 현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아이들은 약속을 지켰는지 자랑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쓰레기 안 버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 반이 제일 깨끗하대요. 현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려와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성우와 현수를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개들과 함께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회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할머니, 슈퍼주인, 학교 선생님들 모두가 박수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표창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 그리고 현수 씨, 두 분은 12년 동안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쉬지 않으셨죠. 특히 최근에는 부자가 함께 일하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장은 표창장을 두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김성호는 조용히 받았습니다. 현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마을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건 두 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성호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한 학교 선생님이 현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수 씨, 제가 아이들한테 두 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정말 감동받았어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됐고 청소 시간에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아이들이 좋은 본보기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를 돕는 것이 이제 현수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성우는 표창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너도 함께 받은 거야.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김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움, 사랑, 감사함. 밤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개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현수는 배기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와 개들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시간이. 현수는 다짐했습니다. 도시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더 자주 이곳에 오겠다고. 아버지의 삶을 이어가겠다고. 배기가 현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알겠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학교 앞길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현수는 약속대로 매주 고향을 찾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현수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주말마다 고향에 가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매주 가세요? 힘들지 않아요? 전혀. 오히려 주말이 기다려져. 현수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가는 것이 이제는 휴식이자 재충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현수에게는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어김없이 현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는 아버지를 위한 약과 개들을 위한 새 목줄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김성우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현수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셨죠? 그럼 내가 보내준 약 먹고 있어. 현수는 안심했습니다. 김성우의 얼굴에 혈색이 좋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현수가 자주 오면서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린 덕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부자는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했습니다. 김성호가 한쪽을 맡으면 현수가 다른 쪽을 맡았습니다. 개들도 두 사람을 번갈아 도왔습니다. 일의 효율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씨 맞으시죠? 저희는 지역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과 진돗개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은데요. 김성호와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두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개들이 쓰레기를 줍는 장면, 아이들이 반기는 모습, 부자가 함께 일하는 장면까지. 촬영이 끝난 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김성호 씨 12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신 이유가 뭔가요? 김성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길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현수 씨는 어떤 계기로 아버님을 돕게 되셨나요? 현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전 아버지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함께 일해보니 깨달았죠. 아버지는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이 마을과 아이들을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현수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성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말했다. 진심이었어요. 이틀 뒤 방송이 나갔습니다. 현수는 도시에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와 자신, 그리고 4마리 개들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마을길, 웃는 아이들, 부자가 나란히 걷는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수의 휴대전화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야, 너 텔레비전 나왔더라. 멋있던데? 선배,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수야,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자랑스럽겠다. 현수는 모든 연락에 답장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 현수가 고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교 앞에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현수 씨 맞으시죠? 방송 보고 감동받아서 왔어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저도요. 우리 마을에서도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요. 현수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의 작은 실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김성호도 놀란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날 오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청소했습니다. 김성우와 현수, 4마리 개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힘을 합쳐 마을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선생님들의 인솔하에
작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도 아이들 사이를 누비며 함께 일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뿌듯한 표호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김성우는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좋은 걸 배웠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뒤 현수와 김성호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개들도 피곤한 듯 누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김성우는 놀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대요.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김성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 네. 이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김성우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개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다. 깨끗한 길엔 깨끗한 마음이 남는다고. 이제 나도 안다. 사랑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그저 매일 묵묵히 같은 길을 걷는 것. 그 길 위에서 사람과 사람은, 사람과 개는 서로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개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백이, 순이, 점돌이, 흑구. 내일도 이 네 마리는 김성우와 현수를 따라 마을을 걸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아이들을 맞이하고 마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부자가 함께, 네 마리 개와 함께 이 마을을 지키는 이야기가. 작지만 의미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해는 다시 떠오를 것이고 아이들은 웃으며 학교에 갈 것이고 깨끗한 길 위에는 따뜻한 마음이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